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말고요. 투자클럽이라는 거를 하면서 많은 회원분들의 투자를 관리를 해드리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계속해서 그 매매하는 거를 교정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클럽에 한 회원분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그런 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댓글로 남겨주신 글인데 3년차 클럽에 계신 분이에요. 저희가 클럽을 1년 단위로 회원가입을 받기 때문에 2년 넘게 클럽에 있었다는 거는 그래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감정적인 부분, 마인드적인 부분, 그리고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한데, 그런데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월에 이사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잘해왔고 실력이 늘었고 이런 거랑 무관하게 조금 초조해지고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환경이 좀 불리하게 됐고, 그리고 당장 돈도 필요한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감정 컨트롤을 하느라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던지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잘 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느 순간에 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되게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뭔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소득이 좀 끊긴다던가, 아니면은 이사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돈을 이제 막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모아야 되는데 주식이 좀 물려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오늘 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서 좀 고민을 해결하시는데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노하우적인 측면을 깨우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오늘 영상을 기획해 봤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 개념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들어봐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현실 세계가 있고 주식 투자의 세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현실도 살면서 내가 투자자로서의 삶도 살기 때문에 결국엔 나한테 약간 두 가지 우주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당연히 상황적으로 되게 안타깝네요, 어려운 상황이시겠어요, 힘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공감도 해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위로도 해드릴 수 있고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주식 투자 계좌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런 위로가 해결을 만들어주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실 세계에서 나는 돈이 필요해. 즉 돈을 현실 세계에서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식 투자에다가 계좌에다가 밥을 주는 행위가 좀 어려워졌어. 지원이 좀 힘들어졌어.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번 돈으로 주식 투자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주니까, 그러면서 주식 계좌가 요만했던 게 이렇게 커지고 또 커지고 이렇게 커져가면서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이게 커지는 구조인 건데, 이런 식으로 예외적 변수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계좌에서 이럴 때는 현실 계좌로 자금을 좀 이동을 하면서 주식 계좌 자체는 왜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이사 간다라는 개념 아시죠?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는 게 선행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주식을 못하냐 잘하냐를 떠나서 당장에 조금 약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자면 손실 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같은 때는 많이들 그럴 텐데, 이게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여기다가 돈을 이제 아파트 사는데 보태고 싶어도 못 보탠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이럴 때는 이제 뭐가 잘못된 걸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물려있는 게 잘못이구나 라고 그렇게 자책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서,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변수 같은 거라서, 그리고 어찌 보면은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변수 같은 건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갈 때도 비슷한 맥락의 고민점은 있을 거예요. 이 큰 가구들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다 어느 정도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는 거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진짜 미리 준비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갑작스럽다라고 하게 되면 더더욱 그 미련, 아쉬움 이런 게 되게 많이 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끊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결단을 해야 된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는 이유는 이 작은 집 안에 들어가는 거를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결정을 애매하게 잘못하게 되면은 현실 세계 어려워지고 주식계좌는 주식계좌대로 어려워지고 이게 통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런데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인트로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정값이 자신이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감정값이 다릅니다. 근데 이 감정값이 다르다는 거 주식 투자에서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거 무시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이 정도 규모의 계좌를 운영하는데 이 무게를 들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해볼 수도 있지 않아?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럴 것 같으면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는다.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거는 적당히 내어주고 볼륨을 줄이고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걸로 살려놓고서 이 포기한 거 지금은 아깝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다시 수익을 만들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구조로,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라면 기술이죠. 이 재편성, 계좌 재편성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저도 경험이 있어요. 사실 뭐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VR 게임방 창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해서 저도 현금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이제 주식 계좌니까 여기서 돈을 가져오는데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하락하고 있던 그런 시장에서 제가 결정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저도 막 기분 좋게 막 수익 빵빵 내면서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내어줄 거 내주고 이쪽에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계산을 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잘 이해는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내어주면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거 이쪽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팔아야 될 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막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절대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손실이라는 거죠. 그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를 그냥 늘 감수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소위 말하면은 손절치고 여기다 돈 필요한 데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늘상 대비를 하면서 주식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도 남거든요. 네, 이게 방금 전에 말한 게 어찌 보면은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큰 대왕 나비 같은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왕 나비 효과. 결국에는 이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왔는가가 이런 다소 통제되지 않는 예외적 변수를 맞이했었을 때 나한테 선택권을 되게 많이 차이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왔었을 때 정말 이미 모든 종목들이 다 물려가지고 어디서 자금 하나 빼지 못할 정도로 손 쓸 수 없는 계좌로서 그런 상황에 맞이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 얘기가 정말 저거는 진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야? 라고 들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와닿지 않으니까. 이미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신이 아니에요. 이미 이런 상황에서 이미 그런 변수를 맞았고 이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얼마나 출혈을 줄이느냐의 선택만 남은 것이지 정말로 좋은 선택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차악의 선택만 남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을 살아간다는 거는 그런 변수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언제든지 항상 자금의 유기적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줘야 된다. 이것도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변수 한 번에 그냥 KO입니다. KO. 근데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합니다. 별로 좋지는 않고 마음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날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극복이 돼요. 그럼 KO와 극복의 차이는 어떤 사람들은 극복해서 승리를 하는 거고 KO는 낙오를 하는 거예요. 패배를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너무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시점에 어떻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매매를 해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인트로에서 얘기했었던 클럽 안에서 그래도 훈련 받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아쉽고 안타깝고 더 원하는 선택은 아닐지라도 저는 그런 분들은 극복이 가능하니까. 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렸고 2년 넘게 저희랑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잘 따라오셨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마 극복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자, 이게 지금 사실 얘기했던 거에 되게 좀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주식에 대해서
네.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주식이란 거를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사실 이 이사 문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뭐 자녀 키우다 보면은 뭐 애들 교육 때문에라도 뭐 이사를 가게 되고 가족 구성원이 늘면서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사 갈 때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돈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와라고 했을 때 주식 자금에서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주식 자금이 큰 경우에 특히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주식 자금이 딴 데로 빠질 그런 구조를 짜지 말고 그냥 주식은 주식대로 그냥 계속 할 수 있게 그냥 여윳돈으로 그냥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국룰 같은 주식 룰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빌드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좌에다가 돈을 넣으면서 그 주식 자금을 키워나가는 게 유리하다. 우리가 수익금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수익률 곱하기 비중인데 이 비중이라는 게 결국엔 자금의 시드머니의 사이즈잖아요. 이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돈을 넣는 게 유리하고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금이 그냥 계속 커가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이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돈을 넣는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또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극복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말도 안 되게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네, 여윳돈으로 하면 좋다. 여기엔 동의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여윳돈으로만 해야 되냐? 초보면은 그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력이 올라가고 나에게 좀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대출 받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윳돈에서 조금 더 큰 돈을 자금을 주식계좌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주식계좌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닙니다. 주식계좌가 현실 사회에서 주식계좌로 돈이 들어왔지만 다시 주식계좌에서 현실 계좌로 돈이 나갈 수 있는 이 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 놓고 입구와 출구를 잘 만들어 놓게 되면 얼마든지 저는 컨트롤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뭐 대표적으로 이사 문제? 자, 갑자기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서 쫓겨나서 새로 이사 가야 된다. 이 정도 급이면은 통제되지 않는 변수가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2020년이 넘은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적어도 1년 전에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은 뭐 충분히 앞선 시간에 알 수 있을 거고 자금의 유기적 회전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서 현실 세계로 돈을 빼내는 그런 구조 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주식 투자에서 계좌 관리 기술 중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 근데 왜 문제냐? 문제되는 게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식시장이 하락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좀 상승 전환하는 것처럼 이런 데서 뭔가 기회 같은 때가 보이는데 나 이때 이제 이사도 가야 되고 큰돈 필요한데 내 계좌에 돈이 좀 물려 있는데 근데 이거 손절하고서 팔자니 애매한데 여기서 한번 잘 만들어서 한번 펌핑 해봐. 그래서 수익을 이만큼 내가지고 그 수익으로 나중에 필요한 돈 메워주면 되겠다. 이런 희망회로를 굴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무리해서 딱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꼬꾸라지면서 내가 미쳤지. 전세자금 올려줘야 되는 거 주식에 괜히 넣어가지고 이산안을 만들었네. 막 그게 심하면은 진짜 이혼당하기도 하고 막 별의 별일이 주식시장에서는 다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욕심으로 기인한 거죠. 지금 주식하느라고 자금이 묶여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사도 못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식 탓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까지 욕심을 계속 부리다가 계획된 그 본인의 일정에 임박해서 마지막 순간에서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뭔가 되겠거니 기다리면 되겠거니 내가 이사 가기 전엔 풀리겠거니 그러면서 이제 일을 그르치게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을 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주식을 할지 모릅니다에 가까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서로의 온도차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2년을 배웠고 클럽에 계신 분도 그런 개인적인 환경이 바뀌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가 깎일 줄은 그거는 예상을 아마 못 하셨을 테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감정적으로 힘든 거는 맞는데 그래도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형태로 주식을 계속 해왔느냐 아니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한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 정확한 팁을 드리게 되면 내 계좌 이만큼 있다. 여윳돈. 이거 가지고 그대로 고정. 이렇게만 한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조각 낸다. 이걸 뺐어요. 그러고 나면은 남은 계좌는 이렇게 남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보세요. 원래의 계좌. 그리고 일상적으로 안정적이고 괜찮을 때 이게 조금씩 커지고 업사이징을 해주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기고 예외적으로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이만큼을 남긴 이 부분을 다운사이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남는 거는 다시 원래의 계좌. 그러면은 얘랑 얘는 같다. 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 계좌는 여러분들의 예금 통장처럼 저축 계좌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할 수 있으면은 지금 말했던 이 돈을 비상 상황의 돈을 주식 계좌에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로 주식 투자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얘기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인 변수 아니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결국에는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 계좌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갑자기 현실 세계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이럴 때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과 압박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런 거에 대한 고민 포인트고 그것에 많이들 공감하실 건데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 거는 그 시점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주식 계좌에서 다운사이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고정이다. 어차피 그 선택을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더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을 어떻게 맞이했나. 만약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약간 출혈을 감수해서라도 다운사이징을 하는 그런 손절에 가까운 형태의 매도 이렇게밖에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주식 투자를 꾸준하게 계속하게 되면 다음번에도 그런 상황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번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앞으로는 주식 투자를 좀 다르게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투자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평상시 습관을 바꿔주시면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주식으로 수익 빵빵 냅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들 그냥 아주 주식에 대해서 걱정 일절 안 하고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저희 연수익률 300%입니다, 500%입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다만, 현실감 있게 주식을 꾸준하게 하면서 볼륨을 계속 키워가면서 시드를 키워가면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지금 저희 회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가 깎이거나 이사를 가게 되거나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생기게 되거나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게 돼서 그게 주식 투자에 이어져서 주식 투자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 살다 보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소 감정적으로는 힘들고 짜증나겠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끔 저희 회원분들 그러고 계시니까 극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린다는 게 저희 클럽에서 해드릴 수 있는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 말은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통해서. 저 역시 그렇습니다. 주식을 오래 했지만 오래 하는 와중에도 주식을 잘못하던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큰 관점과 맥락에 맞춰서 수년간 해오고 있는데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른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기회를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 유튜브도 하고 있고 클럽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클럽도 오셔서 함께 해보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드어 공유카페를 검색을 하셔야 돼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어 아니고 주식비드어 공유카페를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카페가 나오고요. 요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요 카페에 이제 먼저 가입하기 하시고요. 카페 가입하기.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공지 보러 가기 누르시거나 아니면 전체글 보기에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눌러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글들은 이제 클럽 회원분들만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아마 열람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 공지는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거 눌러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쫙 해놨고요. 아래 부분에 여기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가 있어요. 이거 눌러서 신청하시면 저희 쪽에서 상담하고 가입 안내까지 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